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정해진 길이란 없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드는 것이다. 장자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평생토록 원력을 갖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김규칠 원장께서는 유명한 방송인 출신이기도 하십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셨으니까 이 향기로운 만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규칠입니다. 불교 방송과는 인연이 많았던 사람인데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됐어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만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더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네. 지금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인문사회과학원 원장이신데 많이 바쁘시겠어요, 직함으로. 좀 이름이 길죠. 네, 그렇습니다. 불교가 원래 좀 통섭적이고 융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인문학, 사회과학, 네. 그걸 불교적인 이제 이 이념이랄까 사상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런 네. 뜻인데 여러 가지로 뭐 작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이제 불교 현대적 조명 같은 거, 그다음에 생명 경시 풍조를 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운동도 벌일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책을 쓰셨던데 불교가 필요하다. 예. 저도 다 읽었어요. 어이구. 받아가지고 한 제 경우는 한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아. 그만큼 참 읽기 편하고 아주 쉽게 쓰셨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같은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참 하셨습니다. 제목이 불교가 필요하다. 예. 아주 간명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제목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었는데 저자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불자들에게는 불교가 필요하다면 새삼스러울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교에도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고 이런 불교 저런 불교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불교가 좀 필요하지 않냐. 부처님도 낡은 수리는 네. 또 오래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포도는 새로운 포도 부대에 넣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불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그 해석이랄까 표현을 네. 가지고 좀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네.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불교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좀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느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맞게 좀 변해야겠더라고요. 예.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많이 이제 안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예, 걸 그렇습니다. 좀 절절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의 제목 보통 사람도 도와 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신선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 보통 우리 어렵게 생각되거든요. 예. 도 닦는다, 도인이 된다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길, 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생각엔 그래요. 사람 차별 안 하고 동물과 사람을 그렇게 또 둘로 나눠서 차별 안 하고 또 마음속에 칸막이나 벽을 만들지 않고 네. 자연을 배우고 식탐이라든지 탐착이 많이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이 정도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네. 도와 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어렵지만 또 할 수 있거든.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이 보통의 길, 이 보통이란 말 자체가 평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널리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보통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젊었을 때 큰바위 얼굴이 나오듯이 네, 그렇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 안 해. 언젠가는 큰바위 얼굴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네, 그런데 어느덧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인데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좀 역설적이면서도 진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보니 그 원장님께서 큰바위 얼굴이십니다. 정말이면 저는 신 벗어나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그 참 우리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고 이 참 야생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간절하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새끼를 챙기고 그거 참 말이에요. 좋은 관점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오만한지 그런 막 살상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점점 도하고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별난도 네. 아주 특수한 도를 찾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뭐 32산 80종호를 띄우지 않고 또 그 많은 경전, 논장, 율서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그 학자들의 수많은 불교적인 학문의 노작이 없었더라면 지식인들이 무시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식인들이 그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죠. 네. 근데 부처님 제세 당시에 우유 배달부, 마부, 빨래하는 분들, 하인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 다가가셔서 살면 괴롭겠지, 괴롭지. 그리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얼마나 억압하느냐, 참 괴롭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견성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음에 칸막이가 죽고 마음이 겸손하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도와 가까워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고다마 시달타 부처님이세요. 참 엄청난 얘기죠. 2600년 전에 말하자면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라는 건 모든 걸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버리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평등 사상을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주었겠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네. 참 사람들에게는 이 하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그 장면 하나만 상상을 해도 얼마나 대단하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예. 대의대사, 예. 자비 대의대사. 네, 네. 그런데 이 사무량심 그걸 바로 부처님은 이제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입니다. 네. 그만큼 참 큰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받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척 허무하다, 염세적이지 않은가 이런 관점이 또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하고 깨닫고 보니 네. 그 당시에 그 바라문교가 성행했거든. 그리고 카스트 제도로 해가지고 인간 차별이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소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사물, 있는 표현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불교를 있는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자니 있는 사물은 자기가 보기에는 부처님 보기에는 다 문제가 있거든. 다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사물, 있는 표현을 가지고는 써가지고선 자기 뜻이 그대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아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였을 뿐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해도 된다 이런 말하고 이것만 안 하면 된다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도 된다는 뜻은 굉장히 한정해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죠. 하라는 뜻인데 네. 굉장히 그 긍정적인데 이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이죠. 네. 근데 실은 굉장히 자유로 구속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것만은 안 하면 된다 하면은 말은 안 하면 된다 뭐 부정적인 같이 보여도 그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에 너무 좌우되면 안 돼요. 예, 예. 그 열반 같은 것도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네. 그다음에 존재도 아 이것도 공이다 저것도 공이다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니 물질 그대로 고정적이 아닌데 네. 그 물질이 고정적이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물질은 뭐라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물질이 무엇이다고 하면은 이미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고정이 네.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규정이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부정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네. 표현이 다소 네. 부정적인 표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공이 공으로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면 물질의 존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공은 공도 고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생은 고다고 그랬는데 인생은 네. 고해라고 그랬는데 네.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그 고도 고집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지 인생이 염세도 아니고 인생이 허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움인 것도 아니고 네. 인생이란 그 다양한 양상을 다 포함한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낙천이냐 염세가 아니라 문제는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렇죠. 예. 예.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입니다. 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보게 한 예. 것이고 어떤 작은 부정을 얘기함으로 해서 나머지 큰 긍정을 그렇습니다. 예. 보여주는 세계인데 그야말로 대자유인으로 예, 살아라. 예. 대자유인으로 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는 예. 것인데 근데 현대에서 말이죠. 예. 이 복잡한 현대를 살면서 아주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대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가 말이죠. 네.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해보셔서 비행기 티켓에서부터 또 공항에 가서 수속하고 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큰 도시의 기차역 네. 그런 데 가보면 너무 그 시간표라든지 열차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요. 촌에서 온 사람 어리둥절해서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만큼 꽉 짜여가지고 복잡다단해. 네. 그래 복잡다단해가지고 뭐 1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은 사람이 꽉 짜여있는 속에 부분품으로 들어가서 옴짝달싹하기 어려워지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이 복잡다단함을 거치면서 단순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단순함이 복잡다단함을 거치지 않고 단순함으로 나가면 유치한 단계에 머무를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잡다단함에 갇혀 있으면은 단순함으로 가는 자유의 길을 또 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불교는 다행히도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번세한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단박에 뛰어넘을 수 있는 단순함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네. 그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사실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교의 그 이치를 새기면 새길수록 복잡함과 이 단순함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은 그 대자유의 길도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 복잡다단함 예. 그런 세계를 철저히 삶으로 해가지고 예. 오히려 단순함의 경지 그렇습니다. 또도 갈 수 있다. 해설을 더 잘하시는 아니 이제 들으니까 예, 말씀이 복잡다단함을 네. 너무 외면해도 안 돼요. 네, 그 그렇습니다. 복잡다단 앞에서도 용감하고 네, 네. 그걸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네. 자신감을 가지되 네. 그 복잡다단 앞에서 항복하고 물러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네. 그걸 뛰어넘을 줄 아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힘이 생긴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하는 문제에 예. 대한 한답도 되겠습니다. 우리 은영님께서는 불교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 대학의 그 인천 보각선원에 계시던 신소천 스님이
이 강연을 나오셨어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33인 중에 한 분인 독립운동의 네. 백용성 선사의 그 제자이십니다. 아, 신소천 네, 선사라고. 근데 그분이 금강경 구국 독송대를 이끌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라를 살리려면 젊은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금강경을 가지고 젊은이를 네.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셔가지고 금강경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경 원각경 강의를 해서 제가 열심히 들었고 그걸 계기로 저 친구였던 그 성경섭이라고 네. 그 뒤에 출가한 이제 휴암 스님이 됐는데 그분하고 같이 인천 보각선언을 뻔질나게 떠나들었어요. 이제 그때 떠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학송 스님이라고 또 한 분 더 계신데 네. 권경술 씨라고 송도 네.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근데 그분하고 같이 또 다녔어요 거기를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수도원을 나중에는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자체적으로 봉원사에 명성암이라는 데 대학생 수도원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세속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쪽 불교 참선도 하고 절도 하고 천배 매일 천배도 하고 참선도 하고 네. 불경도 읽고 또 그 당시에 법정 스님 박성배 교수 이런 분들의 강연도 네. 듣고 강의도 네. 듣고 네. 네. 또 어떤 때는 청담 스님 저 도순서라 찾아가가지고 법문도 듣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로서는 그 말로만 듣던 이름들인데 그 어른들을 다 보시고 다행히 뭐 복이 많아서 그런지 그 성철 스님도 뵙고 예, 경봉 스님, 예, 예. 전강 스님 예. 그리고 춘성 스님도 뵙었어요. 아, 춘성선. 예. 예, 예. 저는 예. 특이한 분은 춘성 스님이 뭐 욕쟁이 스님이라고 사람들은 그러길래 어떤 분인가 그랬는데 하루는 경국사라는 그 정릉의 경국사라는 절에 있어요. 네. 대학 때 젊을 때. 네, 네. 갔는데 어떤 분이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머리는 거의 막 빡빡 할까요? 그런 머리인데 양복을 입고 계신데 굉장히 그냥 풍과 풍채가 아주 좋아요. 예. 탁 앉아 계셔서 저는 뭐 속인에 한 분 계신나 뭐 계신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옆에 있던 보살님이 아니 학생 이분 모르세요 이 스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준성 스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주인가 아 그래 첫 마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보살님이 아 그래도 요새 젊은 사람 만났으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래 뭐 젊은 사람은 순수하니까 뭐 오늘 한마디 조금 하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불교에 좀 하시더라고 예. 그게 이제 처음이면서 마지막 배웠는데 제 인상에는 이분은 위선이 이만큼도 없는 분이라 정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흔한 장부예요. 그러셨어요. 정말로 걸림이 없고 뭐 잘난 체 이런 게 없어요. 예, 이런 게 없고 살통팔달 하시다 할까 확 트이신 분 같은 느낌을 가면 갈수록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분이 그립더라고. 그리고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무슨 욕 같은 그런 거 하시지도 않고 아주 진실된 진지한 자세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인상이 많이 남고 그래서 지금 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그 괴산에 수련원을 지었는데 그 뒤에 이제 뒷산에다가 정자를 만들면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장 때. 거기에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 그 만해 한용운 스님, 네. 신소천 스님, 예. 그다음에 춘성 스님, 그다음에 휴암 스님 이런 분을 하면 네 분을 그 다른 거 몰라도 네. 바위라도 새겨서 그 함자를 새겨서라도 네. 하면 거기에 모셨으면 네. 그래서 자연의 바람과 더불어 네. 그 함자가 항상 젊은이들 찾아오는 젊은들에게 향기로운 어떤 바람을 느끼게 했으면은 이제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뭐 그걸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준성 스님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었어요. 네. 그 하셔야겠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이제 소천 스님이 예. 말하자면은 뭐 입문 단계라 할까 거기에서 큰 이제 그 그렇습니다. 자극과 예. 가르침을 주신 이제 어른이셨고 휴암 스님이 친구분이시라고요. 성경섭이라고 성명이 성경섭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죠. 예. 1998년인가 아이고 일찍 일찍 돌아가셨어요. 좀 계셨으면은 참 아주 정말 예. 수좌 중에 수좌였고 예. 우리나라 개혁 그 종단 개혁 시대도 예.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예. 뜻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뭐 그런 과정도 겪으셨는데 예. 본인은 정말로 열심히 사시려고 했고 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그 어떤 때는 날카로운 분이시기도 해요. 네. 그러나 그 어린 이들 만나면 굉장히 또 자유로우신 분이었다고요. 예. 친구분이시니까 그야말로 출가하시는 과정도 다 보셨겠네요. 예. 그때 내 친한 친구가 출가를 한다 할 때 예.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분이 원래는 저 기독교 장로교회 교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그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불교는 제가 먼저 접했는데 네.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동국대학교 김동화 박사도 찾아가가지고 그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하시던 그러셨죠. 김동화 예. 박사를 찾아가서 가르침도 받고 또 신소선 선생님도 뵙고 박성기 교수도 뵙고 뭐 이러다가 오히려 그분이 더 철저한 구도의 길을 걸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막내였고 네.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장남이에요. 팔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그분은 완전 막남이었어요. 막내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네는 팔자가 아무래도 조금 세속생활 해야 되겠어. 가문을 이어야 그거 된다. 내가 좀 먼저 출가할게. 내가 세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거는 자네가 좀 하고 자네가 이루고자 했던 거를 내가 좀 할게. 그러면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꼭 저한테 경책의 편지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나라 걱정을 하면서 자네는 나라에 봉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뭐 이렇게 참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에 이르러서 이제 춘성 스님에 이르기까지 예. 그야말로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 불교계의 아주 큰 어른들을 직접 뵙고 또 말씀을 들은 이제 그런 좀 복을 누리신 분이신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 아까 잠깐 또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만 그 큰 스님들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경봉 스님은 한번 극락암으로 찾아가니까 네. 들으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분은 크게 말씀도 많이 안 하시면서 손바닥을 내보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너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네 생각해 봐라. 아직도 뜻을 모른다면은 좀 더 나이가 들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청담 스님 같은 분도 조금 더 우리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는 어리지도 않은데도 아마 옛날 분으로 본다면은 아직 철이 덜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른이 보면은 애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우리가 대학생 수도원에서 그 수도하는 거를 좀 아셨든지 누구든지 3,000배를 시키는데 저보고는 3,000배를 그 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배를 안 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철 스님 하면은 막 호랑이 스님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저는 안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근데 물론 눈은 형형하고 형형하시고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출중하신 면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출가해서 하자면 저 정도는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출가의 길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은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대로 정도로 가는 거죠. 예. 정도로 가는 거고 어떻게 말하면은 그 불교인 또는 큰 스님으로서 위엄을 예. 보여주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필요하죠. 예. 그렇게 돼야죠.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예. 그 불교가 필요하다. 불교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희망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예. 제대로 실천하는 이제 그런 길을 가야겠는데 그러자면은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불자들은 그 불자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네, 불교는 뭐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고 저분 생각도 일리가 있고 내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그 일리가 있는 생각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치가 더 닿는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화쟁도 이렇게 서로 화합을 붙이면서도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부터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화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교는 그런 겁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정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게. 그 불교적인 장처가 그거예요. 정의만이 날카롭게 외치면서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심판 내리고 그래서 처벌하고 이거는 불교적인 길이 아니에요. 네,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를 추구하되 정의보다 더 나은 그 자비, 네. 무심에서 나온 자비,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의 아름다운 자비, 그런 것이 이 올바름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네. 이 마음이 이 불교인의 네. 장점입니다. 네. 이 장점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네. 비판만이 최고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그 불교를 제대로 100% 배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불교적 세계관, 인생관으로 볼 때는 정의 위에 세계가 있죠. 예. 자비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쟁이라는 아주 좋은 또 철학적 배경도 있고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참 현대에 와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워낙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또 그렇습니다. 한면으로서 예. 가져봅니다. 그게 이제 불교적 의미에서의 자유평등 박애의 필요성을 저서에서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그 프랑스 사람들 한 30여 명 앞에서 네. 그 자유평등 박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이거 마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면은 뭐 공장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잖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자유평등 박애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시민 중심, 인간 중심이었고 선진 중심이었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융성하던 그 부르주아 계급, 시민 계급 중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는 개인의 자유가 기초가 돼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집착으로부터 또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로부터의 해방, 그다음 불평등으로부터의 평등화, 이게 동물과 인간 사이의 분별 네. 그런 걸 넘어서는 평등. 그래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계층과 계급을 없애려고 하는 평등.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박애도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박애는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귀족과 또 왕족이라든지 시민 계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화해 뭐 이런 그 박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박애는 일종의 그 열애장 중심이랄까 불성의 중심이랄까 네. 네. 모든 생명의 그 존엄성이랄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연고만 가지고서 널리 사랑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넓은 의미에서의 박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그 당시 프랑스 혁명에서의 이념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근대 혁명의 이념으로부터 이 불교적인 이념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 가는 도정에 있어요. 그 도정의 연결자로서의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도 조금은 더 가야 될 그런 길이지만 지나온 그것을 그대로 고집해서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연결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 현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람 있는 일, 남을 살리고자 하는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게 또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런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인간 존재를 살리는 그러한 그 길이 자유평등 박애로 가는 길인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박애가 순서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무아 사상에 공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자기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은 대개다 보면은 자기를 바치고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자비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애가 먼저고 평등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유가 먼저고 자유 평등 박애로 가지만 그 불보살들은 박애 평등 자유로 가는 게 개인의 자유는 오히려 희생해도 좋고 넓은 의미에서 가슴에 모든 중생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불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박애 평등 자유와 이런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평등 박애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끌어안고 그 연결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현대에 살아있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평등 박애가 오늘날 불교 사회인 스님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용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제가 불자만이라도 불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불자만이라도 이러한 이념을 우리 불교 사회인의 이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제 책의 마지막 매점말에 요약으로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흥미로운 발견을 하셨다. 그 이제 프랑스 혁명 정신의 이제 자유평등 박애, 뭐 형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불교적인 자유평등 박애가 더 높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서 불교적인 자유평등 박애 정신으로 가야 한다라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불교가 자기들보다 더 넓고 포괄적이라는 의미냐 이렇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고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조차도 완성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완성하려고 하면은 이 불교적인 그 의미에서의 자유평등 박애 평등 자유를 조금은 고려를 하시고 그걸 고려를 하신 가운데 추구하다 보면은 둘 다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불교를 그렇게 설명하는 건 자기들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거의 전원이 다 마치고 나서 그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이번 6월 달에도 그 사람들이 그 협회를 만들어서 토론회 디베이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랬을 게요. 요즘 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그 불교의 바람이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 메디테이션, 명상의 부분이면서 그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메디테이션 그 클래스를 그렇죠? 하던 분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상당히 그런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 불교인문사회과학원 지난해도 참 큰 일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제가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 바로 공양과 그 사찰음식, 네. 채식운동 네, 이거를 생명을 그 존중하는 생명 경시풍조를 퇴치하는 네. 쪽으로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하는 그러한 운동을 금년에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 원장께서 개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싶은 발언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 자연은 알면 알수록 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자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고 자연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죽음도 생각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계고 어떤 말씀대로 예. 참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근데 그것도 예. 참 보통 복이 아닌다고 생각된다면 그럼요. 제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에도 그런 걸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두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사회도 남도 좀 살리고 싶고 그래서 좀 명예로운 일도 하고 싶고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다 살릴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전자에만 치우쳐 있어요. 네. 자기가 많은 재물, 자기가 많은 자유 이거 쟁취하는 데만 너무 매달려 있어요. 남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다른 생명도 살리는 거를 그런 거를 그걸 좋은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왜 제도는 안 만듭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공적 시장, 공적 가치 시장, 공공적, 공익적 가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앞선 것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직접적 경쟁이고 그건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익적 가치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자유 경쟁체,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 경쟁, 네. 이거는 불교적인 이념에서 할 수 있는 길이다고 저 책에 마지막 장에 써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볼 수 있는 만큼 보거든요. 네. 그 보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고 그게 자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인간의 부란 건 뭐냐면은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의 그 역량, 볼 수 있는 자유, 그게 인간의 이 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야말로 울림이 큰 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품의 향기, 지혜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인문사회과학원 김규칠 원장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을 항상 담백하고 고요하게 가져라. 입을 삼가고 몸가짐을 조심하라. 누구 말씀일까요? 스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말과 생각, 행동 반듯하게 지키면서 부처님의 제자답게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